안녕하세요. 아이템 모바일 아이모 운영 중인 루이시스입니다. 자, 같은 이름의 AP만 다른 삼성 갤럭시 S10 에센셜 홍콩판과 국내판. 자, 거의 한 달 동안 실사용을 해보면서 이제 기본적인 성능 비교와 게임 성능 그리고 카메라 성능 등에 대한 리뷰는 앞서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스냅드래곤 855를 탑재한 홍콩판 그리고 엑시노스 9820을 탑재한 국내판. 자, 각기 2주 정도 실사용을 해보면서 느낀 차이점들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국내든 해외든 모델명 뒤에 붙는 알파벳만 다를 뿐이고 같은 이름으로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당연히 같은 스마트폰이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자, 그렇지만 과연 현실도 그런 건지 이 비교 리뷰를 통해서 가늠해 보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가장 먼저 이제 벤치 앱을 통해서 기본 성능 비교와 그리고 모바일 배그 비교 리뷰에서 보셨던 분도 있으실 테지만 최소한 안투투 이상의 고용량을 가진 앱들의 경우에는 이 두 기기를 나란히 놓고 비교를 해본다면 배터리 소모를 떠나서 분명히 실행 속도에서부터 이 홍콩판이 조금 더 빠른 걸 보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그렇지만 2주 동안 실사용을 하면서 그 이하의 일반적인 앱들, 웹 브라우저나 유튜브, SNS를 사용할 때는 그 차이가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두 기기를 동시에 실사용을 할 방법은 없으니까 따로따로 2주 정도 실사용을 했습니다만은 실사용을 하면서는 서로 간의 속도 차이를 인지하지는 못해요. 먼저 이 국내판 갤럭시 S10 에센셜 먼저 사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어서 바로 이 스냅드래곤 855의 홍콩판을 사용을 했었지만은 속도가 좀 빨라졌다 생각하지 못했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홍콩판은 사용을 접고 국내판을 다시 잠시 사용을 해봐도 느려졌다 이런 체감은 전혀 되지를 않습니다. 자, 물론 역으로 따져보자면 스냅드래곤 845 기기와 엑시노스 9820을 탑재한 국내판 마찬가지 결과를 보일 겁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두 기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을 때 벌어지는 성능의 차이, 그리고 해외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정도의 그런 성능 차이를 일반 사용자들이 느끼기에는 아무래도 좀 무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판 갤럭시 S10 에센셜을 먼저 사용을 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이 두 기기를 합쳐서 거의 한 달이라는 시간을 사용을 했다는 건데요. 언제나 삼성 제품은 비판적인 입장에서 좀 바라보고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에 갤럭시 S10 에센셜에 탑재되어 있는 원 UI는 상당히 잘 만든 것 같습니다. 타사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도 언제나 부러웠던 여러 가지 스마트 기능들이라든지 그리고 이 피놀 카메라를 활용한 얼굴 인식 알림 등 깨알 같은 요소들도 인상 깊었고요. 특히나 샤오미의 MIUI나 화웨이의 EMUI 등 타사 스마트폰도 대부분 불편함 없이 사용을 하는데요. 그런데 불편함 없이 사용한다는 것과 그냥 편한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걸 이번에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편하긴 편해요. 그리고 국내판이나 홍콩판 둘 모두 일반적인 사용에서는 제가 예전에 삼성 갤럭시를 사용하게 되면서 느끼게 되던 자잘한 버벅거림 같은 것도 전혀 없다는 점이 꽤 흥미롭기도 했고요. 그 AP는 다르지만 같은 원 UI를 탑재하고 있고 사용상에 큰 차이는 없지만 다만 백그라운드에 작업을 걸어놓고 다른 작업을 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반응은 살짝 달랐습니다. 특히 파일 다운로드라든지 그런 좀 무거운 작업을 할 때 제가 좀 파일을 한번 다운로드하게 되면 무섭게 당기거든요. 몇십 기가씩 당기게 되는데 그런 작업을 할 때 이 두 기기 간의 반응이 전혀 달랐어요. 일단 홍콩판 같은 경우에는 그런 파일을 다운로드를 걸어놓고 다른 작업을 하게 될 때 반응 속도라든지 다른 앱의 실행 속도 모두 현저하게 느려졌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에 반해서 이 국내판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거나 할 때에도 반응 속도가 느리다거나 그런 건 느끼지 못했어요. 다만 예전에 삼성 갤럭시에서 제가 느끼던 그런 간헐적인 버벅거림이 나타나는 그런 점이 이 두 기기 간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 엑시노스와 스냅드래곤이 바라보는 지향점 그게 달라서 벌어지는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 엑시노스가 아이폰과 같이 사용자 작업에 우선순위를 강화하기 위해서 싱글코어 성능 향상에 집중했다는 얘기를 듣기도 했었는데 이와 같은 차이를 보자면 그 말이 맞는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호불호가 갈릴 정도의 성능과 반응 차이, 그리고 같은 소프트웨어 사용 환경을 갖추고 있지만 정작 이해가 힘든 점은 바로 배터리 소모율이죠. 대기 시간의 배터리 소모는 동일한 앱들로 설치를 하고 구성을 했을 때 홍콩판과 국내판과의 차이는 없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입니다. 지금 보시는 스크린샷은 6시간 정도 대기 후에 찍은 건데요. 실사용을 하면서도
대기 배터리에서 차이가 난다는 느낌은 전혀 받지를 못했었고요. 그렇지만 그 일전에 주간 사진 리뷰 말미에서도 잠시 언급을 했다시피 실사용에서는 배터리 소모의 차이가 꽤 심한 편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스크린샷은 크롬과 네이버 카페 앱 등을 통해서 2시간 정도 연속으로 실사용 해본 결과인데요. 동일한 통신사 1T를 사용을 했고요. 이동은 거의 없었음에도 거의 30%에 육박하는 배터리 소모율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크린샷의 그래프는 제대로 표현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100% 완충 후에 케이블을 분리하고 이제 사용을 시작했을 때 홍콩판과 국내판 모두 90% 정도까지는 배터리 소모가 비슷하게 빠집니다. 자, 그렇지만 국내판은 이 배터리 소모가 계속 지속이 돼요, 속도가. 자, 그런데 홍콩판 같은 경우에는 90% 이하에서는 계속 동일하게 웹서핑이나 네이버 카페 들락날락 하면서도 사용시간 대비 배터리가 점점 더 오래 가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이 홍콩판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게임이나 무거운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발열이라는 건 거의 느끼지 못했었는데요. 이 국내판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패턴으로 사용을 하고 있으면서도 간헐적으로 알 수 없는 발열 현상이 계속 나타났었습니다. 그런 점이 바로 이제 실사용에서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30% 정도의 배터리 소모율 차이. 자, 배터리 더 빠지면 충전하면 되겠지. 물론 맞습니다. 그리고 배터리가 소모품이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홍콩판의 경우에는 10개월 이후에 배터리 교체 시점에 도달을 한다면 국내판은 채 8개월도 같이 못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배터리 소모가 큰 스마트폰을 계속 사용해온 분들이라면 별다른 감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배터리가 오래가는 스마트폰을 한번 사용하고 나면 그 스트레스가 상당해요. 저도 지금 거의 9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지만 스마트폰 성능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스마트폰 사용하면서 가장 크게 스트레스를 주는 부분은 배터리 사용 시간입니다. 제 경우에는 실사용을 하면서 하루에 화면 켜짐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나오는데요. 홍콩판 같은 경우에는 그 전날 밤에 완충을 하고 케이블 분리한 이후에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들고 나가도 아무런 부담이 없어요. 그에 반해서 이 국내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사용을 했다가는 저녁이 다가오기 전에도 배터리가 얼마 남았나 계속 조바심을 내게 됩니다. 어느 정도의 차이인지 짐작이 가실런지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같은 앱을 사용을 했음에도 홍콩판과 국내판 배터리 차이가 발생을 하는 것은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앱별 최적화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배그 등의 게임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런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니까 최적화 문제로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런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중에서 삼성이 점유율 1위라고 하죠. 자, 그런데도 언제나 신제품이 출시될 때마다 고스펙 게임에서는 계속 이런 최적화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성능뿐만 아니라 배터리 소모율까지. 자, 스냅드래곤을 사용하지 않는 타사 스마트폰에서도 이런 문제는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지를 않거든요. 자, 출시 2개월이 다 되어가는 시점인데 점유율 1위 제조사의 스마트폰을 앱 제작사에서 최적화를 해주질 않는다? 간단히 게임만 예를 들어도 배그를 포함한 스마트폰에서 플레이하는 게임 대부분은 유료 아이템을 판매해서 수익을 얻는 구조일 겁니다. 이 엑시노스판 갤럭시가 전 세계에서 얼마나 팔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앱 제작사에서 따로 최적화를 해야 할 만큼 사용 경험의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 엑시노스판 갤럭시는 앱 제작사에서 최적화를 하기가 어렵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이 엑시노스판 갤럭시 사용자들 또는 점유율은 게임 매출에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에 무시해도 된다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게임만이 문제는 아니죠. 제가 사용했던 네이버 계열의 앱들이야 예전부터 배터리 누수로 악명이 잦아있습니다. 자, 그런데 크롬의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면 대부분 탑재가 되는 번들 앱이라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죠. 이런 앱들을 사용하면서까지 배터리 사용량의 차이를 보인다는 점은 저로서는 쉽게 납득이 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타사 앱들 문제만은 아니죠. 앞선 카메라 리뷰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삼성 순정 카메라 앱에서도 이제 배터리 사용량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 더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자, 성능은 조금 느리고요. 그리고 배터리도 많이 빠집니다. 자, 그런데 제가 사용 중에 이 엑시노스를 사용한 국내판, 이 홍콩판보다 나은 점을 하나 발견하긴 했습니다. 바로 이 갤럭시 S10 에센셜 이 안에서 이제 파일들을 핸들링하는 속도인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과 같이 같은 파일을 보안 폴더와 주고받을 때 거의 30% 이상 이 국내판의 속도가 빠릅니다. 몇 메가 단위의 작은 파일이든지 아니면 기가 단위의 대용량 파일이든 파일 종류 무관했고요. 읽기나 쓰기 모두 국내판이 월등하다고 판단을 해야 될 결과입니다. 이 두 기기 간의 메모리 속도 차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안드로 벤치로 속도를 측정을 해봤는데요. 이 벤치 앱에서는 메모리의 속도는 오히려 홍콩판 쪽이 더 빠르게 나왔어요. 사용자마다 일단 사용 환경이 달라서 이 이외의 장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사용하면서 느낀 이 홍콩판 대비해서 국내판의 장점은 딱 이 정도가 끝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갤럭시 S10 에센셜 이제 홍콩판 리뷰를 시작하면서 가장 놀랐던 부분은 바로 이제 우리나라 TTA VLT가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었는데요. SKT와 KT는 OMD 등록만 한다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국제표준 VLT 아이콘과 함께 VLT 사용이 바로 가능했고요. LTCA 또한 덤이었습니다. U+는 안 되냐고요? 개봉기에 이미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U+ 또한 전혀 문제 없고요. 다만 U+ 같은 경우에는 VLT로만 음성 서비스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별도의 VLT 마크는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LTE 데이터 통신 또한 이제 홍콩판이든 국내판이든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했는데요. 얼마 전 KT LTE가 이제 엉망이 되었다는 여러 커뮤니티의 글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제 생활 반경에서는 올 초부터 U+의 속도가 좀 엉망인 상태고요. 이제 모두 다 5G 서비스를 준비하네 마네 하면서 이제 벌어지기 시작한 일인 것 같은데 예전에 3G에서 LTE로 전환될 때 3G에서 느꼈던 품질 저하가 오버랩되는 건 저만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홍콩판과 국내판 AP가 다르다 보니까 이 통신에 사용되는 모뎀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혹시나 이 부분에 차이가 있을까 싶어서 좀 유심히 살펴봤는데 시도 강도나 속도 오차범위라고 생각을 해야 할 정도로 차이는 거의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SKT를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고 홍콩판의 경우에는 듀얼심이라서 KT와 U+ 회선을 2번 심 슬롯을 넣고 계속 테스트를 해봤지만 별다른 문제를 느끼지는 못했고요. 자, 그렇지만 일부 홍콩판 갤럭시 S10 구매자분들 중에서 통신 불량 문제를 호소하는 글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공통점은 모두 통신사가 KT. 자, KT는 작년부터 이제 스냅드래곤을 사용한 외산폰들은 데이터 통신에서 종종 문제가 발생한다는 글들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KT LTE 밴드 1과 WCDMA B1 간의 저장 문제 때문이 아니냐 추측이 중론인데요. 어차피 통신사의 협조를 구할 방법이 없어서 검증은 어려울 거라 보고요. 사용 중에 수시로 스캔을 해봤지만 제 경우에는 LTE 밴드 3와 그리고 CA가 올라와도 밴드 8 정도만 추가가 되어서 별도의 확인은 어려웠습니다. 혹시 사용 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순정 다이얼 앱에서 지금 보시는 서비스 코드를 입력하면 접속 중인 LTE 주파수를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요. 일단 확인해 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LTE와 VLT만 쓰면 되는데 3G가 무슨 문제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LTE 서비스 불가 시에 서비스를 계속 지속시키기 위해서 스마트폰에서는 3G 또한 계속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사용을 하면서 이 두 기기 모두 불편한 점이 조금 있었는데요. 외산 스마트폰을 주로 사용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아시다시피 저는 샤오미 스마트폰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샤오미 스마트폰의 가장 불편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디스플레이 밝기 문제입니다. 샤오미는 자동 밝기를 조절하는 반응 속도도 문제지만 그보다는 이 최대 밝기가 타사 대비 조금 어두운 편이라서 쨍한 실외에서는 사용하기 불편한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이번 갤럭시 S10 에센셜 홍콩판과 국내판 둘 다 최대 밝기가 샤오미 정도밖에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실외에서 액정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꽤 있었고요. 지금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올해 출시된 샤오미 Mi 9 SE와 밝기 면에서는 오히려 조금 더 어두운 게 아닌가 그런 느낌까지 받고 있는데요. 그리고 자동 밝기 조절 또한 주변 조도에 비해서 너무 밝게 조절을 했고요. 그리고 이 반응 또한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아몰레드 디스플레이에 눈의 피로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이폰 XS 맥스나 샤오미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면서 이제는 좀 적응이 되었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이 갤럭시에 탑재된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는 여지없이 피로감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폰이나 샤오미 모두 삼성의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건 제조사의 설정 차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거겠죠. 그리고 이 외에 제가 갤럭시를 사용하면서 느끼던 블루투스 이어색 끊김 증상 많이 나아지긴 했는데요. 여전히 타사 스마트폰에 대비해서는 뒷주머니에 넣고 다니기만 해도 간헐적으로 음악 재생 중에 끊어지는 현상은 계속 발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국내에 갤럭시 사용자가 많아서 그런 거겠죠. 그런데 사람이 없는 데서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 저는 참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좀 어이없어요. 자, 삼성 갤럭시 S10 에센셜 홍콩판과 국내판 한 달 동안의 사용기간 동안 특별히 기억에 남는 부분들만 일단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제가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던 부분은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두 기기간의 차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AP 뿐이지만 이 AP 때문에 펌웨어 또한 내부적으로는 당연히 차이가 있을 거라 생각은 되는데요. 삼성에서는 스냅드래곤 855를 탑재한 갤럭시 S10 에센셜, 그리고 엑시노스 9820을 탑재한 갤럭시 S10 에센셜, 자사 정책에 맞춰서 세계 여기저기 나누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엑시노스 버전을 탑재한 갤럭시는 언제나 인터내셔널 버전이라는 통칭으로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유럽과 중동을 중심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정작 스마트폰 최대 시장이라는 미국, 그리고 미국을 포함한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삼성의 점유율이 극히 떨어지는 일본과 그리고 이 홍콩판과 마찬가지로 중국 등에서도 스냅드래곤 버전만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저 인터내셔널 버전이란 명칭이 오히려 더 설득력이 없는 명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보다 비싼 가격이야 언제나 그래왔던 거니까 일단 넘어간다 하더라도 이 스냅드래곤 855를 탑재한 홍콩판과 엑시노스 9820을 탑재한 국내판, 그 체감 성능의 차이가 미세하다고는 하지만 이 자리에 스냅드래곤 845를 탑재한 작년 삼성 갤럭시 플래그십을 갖고 와도 이 9820을 탑재한 국내판과의 체감 성능 차이를 미세할 겁니다. 여기에 같은 기기라고 하는데 카메라, 배터리, 그 외 사용성까지 생각을 한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저는 생긴 무늬만 같지 같은 폰이라고 생각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과 같은 차이라면 차라리 이 엑시노스 9820을 탑재한 국내판 갤럭시를 구매할 바에야 스냅드래곤 845를 탑재한 해외판 갤럭시 플래그십을 구매하는 게 사용성이나 모든 면에서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럼에도 요즘 인기 많은 삼성페이가 발목을 잡죠. 자, 그런데 삼성페이 해외판 갤럭시에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탑재를 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 지역 제한을 걸고 있는 건 삼성이고요. 매년 이제 삼성 갤럭시 플래그십 발표가 되면 언제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중에서 최고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지만 지금까지 결과를 보자면 최소한 이 엑시노스를 탑재한 갤럭시들은 그 최고라는 갤럭시와 같은 스마트폰은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한 달 동안 이렇게 길게 이 스냅드래곤 855를 탑재한 홍콩판 갤럭시와 엑시노스 9820을 탑재한 국내판 갤럭시 비교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같은 갤럭시를 하더라도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런 점이 좀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비교 리뷰는 이제 여기서 마치고요. 이 스냅드래곤 855를 탑재한 홍콩판 갤럭시는 일단은 다른 기기와 계속 리뷰를 진행해도 되는 건지 협찬사에 문의를 좀 해보고 다시 다음 리뷰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